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스캐닝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이거는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엔진 미션에 대한 문제는 없는 차량을 일단 보여줘요. 어떤 하부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요. 0.5%면 파란불 2개 들어와 있죠? 네,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토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사시기 위해서는 미랄자동차에서 구매대행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저녁입니다. 남들은 퇴근할 시간에 정말 좋은 차량을 선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뉴 i40고요. 그 경유 차량입니다. DL 차량이에요. 일단 i40 외건 자체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캠핑이라는 그 문화 때문에 i40 외건이 갑작스럽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 금액도요 상당히 정말 비싸졌다라는 거죠. 중고차를 보러 왔다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서류적인 겁니다. 서류적인 것들. 차량 등록증에 차량 번호 확인과 차대 번호 확인과 이 차량에 어떤 영업용 이력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영업용 이력이 있습니다. 고지해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검사 유효기간도 지난 차량은 아닌지. 일단은 등록증 상에서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성능 기록부입니다. 성능 기록부 볼 때도 이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76,000km입니다. 그리고 외판에 어떤 교체 유무 상태, 네, 외판에 어떠한 교체도 없다라고 일단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부분, 이 차량의 어떤 보험적인 보험 이력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에서 어떤 미세 누유라든지 누유는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네요. 헤드램프 상태, 헤드램프가 손상되거나 어디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는 사이드 리피트가 깨져 있어요. 그죠? 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는 거죠. 사이드 실패널입니다. 이 실패널을 확인을 잘 안 하십니다. 왜냐면 눈높이에서만 보시기 때문에. 뒤에 대류동 상태, 또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뒷범퍼 상태 확인해 주시고, 그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아시죠? 썬팅이 들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썬팅 때문에 시약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셔 갖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일단은 이 차가 도색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도색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객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 후드 부분이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밑에 부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색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밑에 부분, 그러니까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윗부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밑에 부분이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깨끗하긴 하면 그 차가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깨끗한 편이에요. 마감재 상태나 가죽 상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깨끗한 상태예요. 차량은요. 전동 시트 릴레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7만 km짜리 판매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 2, 3회 반복하셔갖고 어떤 소음이라든지 작동 유무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 어디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살짝 까진 부분이 있죠. 뭐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실내 상태 보세요. 일단은 실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편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시동을 켰을 때 이 차량의 어떤 엔진 부조 현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유의 경유 차량의 떨림은 있지만은 핸들이 가장 엔진과 가깝다 그렇죠. 핸들 잡아보면 어떤 떨림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동전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차량은 엔진 부조가 없는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뭐 RPM 자체도 크게 떨리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사이드 미러 2, 3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들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상태
전체적인 거 확인해 보고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에어컨 확인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에어컨 확인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션 상태, 미션의 어떤 틀니 편탕이라든지 또 충격은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상태도 제가 봤을 땐 이상 없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소모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조형장치에 이거 보이시죠? 소음 들리시나요? 조형장치에 유격이 있어요, 그죠? 이게 MDPS는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조형장치에 유격이 있는 걸로 이 차량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스캐닝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더구나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잘못 확인하게 되면은 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은 없다는 얘기예요. 라이트도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지금 실내등 상태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번호판 등까지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미끄럽습니다. 여기 기름 때문에. 고장났네요. 역시 그죠? 사이드 리피트 들어오지가 않아요. 요거는 사이드 미러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라이트가 한쪽이 안 들어오긴 한데 미등이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미등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많이. 그죠? 이거 안쪽에 이 금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고무부스가 금속 조인트예요. 이 조인트 자체가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부 부식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항상 보실 때는 이렇게 하드 케이스를 꼭 여셔갖고 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블로바이 가스가 얼마큼 나오는지. 대부분 경유 차량들은 블로바이 가스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뚜껑 열어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연기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엔진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이 차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유되는 부분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누유되는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냉각수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교체는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에어필터로 보니까는 이 정도면은 한 4-5천 정도는 탄 것 같고요. 항상 브레이크 오일 열 때는 이렇게 캡이 나와요. 이 캡을 꼭 따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오일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측정기입니다. 이게 0.5%면 파란불 2개 들어와 있죠? 네,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토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크게 이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변속이죠.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하부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또 단점을 좀 찾아내는 역할입니다. 정상적으로 변속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량들은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운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엔진 미션에 대한 문제는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져요. 어떤 하부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요. 엔진 미션은 참 좋은데 와이퍼 상태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나요? 네, 움직이네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좀 보이는 차량이긴 합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결정권은 소비자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저희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사시기 위해서는, 잘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미랄자동차에서 구매대행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저녁입니다. 남들은 퇴근할 시간에 저희는 정말 좋은 차량을 선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궁금하시죠? 그럼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 앞에 가서 차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잘 고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희 고객님께서 이 i40 외건 차량을 찾으셨고요. 일단 i40 외건 자체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캠핑이라는 그 문화 때문에 i40 외건이 갑작스럽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 금액도요, 상당히 정말 비싸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 차량이 어떨지, 어떻게 중고차를 봐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뉴 i40고요 그 경유 차량입니다. DL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DL 차량의 장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좋은 차량을 구입을 하시려면 오늘 영상 보시는 것처럼만 보시면은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중고차를 보러 왔다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서류적인 겁니다. 서류적인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서류적인 것들을 확인하시려면은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차량 등록증에 차량 번호 확인과 차대 번호 확인과 이 차량에 어떤 영업용 이력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영업용 이력이 있습니다. 고지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식은 17년 등록에 18년 형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검사 유효기간도 지난 차량은 아닌지. 일단은 등록증 상에서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경우도 대부분 딜러분들이 금전적인 게 없다 보니까는 대부분 자기가 상주하고 있는 매매 상사에서 돈을 빌려갖고 차량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0% 이상은 저당권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성능 기록부입니다. 성능 기록부 볼 때도 이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76,000km입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 차대 번호가 동일한 차량인지 반드시 또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이 있어요. 제가 보험 이력조를 해보니까 있는데 여기는 또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판에 어떤 교체 유무 상태, 네, 외판에 어떠한 교체도 없다라고 일단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셔야 되시는 건 뭐냐면,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판금도색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고지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이 차량이 어떻게 판금이 들어가 있는지, 도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자동차에서 구매 대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부분, 이 차량의 어떤 보험적인 보험 이력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에서 어떤 미세누유라든지 누유는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단계, 이런 서류적인 것을 확인해 주시면은 360도 확인하셔갖고 이 차량의 단점을 좀 찾아내는 겁니다.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장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단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단점을 보시려면은 순서가 있겠죠. 헤드램프 상태,
헤드램프가 손상되거나 어디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전체적인 앞범퍼 도색 상태,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덧칠해 놓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덧칠해 놨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사이드 실패널입니다. 이 실패널을 확인을 잘 안 하십니다. 왜냐면 눈높이에서만 보시기 때문에 아래를 좀 찾아보시고 나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 도색이 미색이 나거나 뭐 색깔이 틀린 부분이죠. 아니면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스크래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뒤에 대류동 상태, 또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뒷범퍼 상태 확인해 주시고, 그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아시죠? 썬팅이 들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썬팅 때문에 시약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셔 갖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당연히 썬팅 교체하셔야 됩니다. 썬팅 교체하시다가 뒷유리 열선이 있거든요. 열선까지 같이 뜯겨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 갖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뭐 뒷범퍼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체적인 도색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일단 단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휠 상태, 타이어 상태. 근데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이드 리피트 상태, 반대편에는 사이드 리피트가 깨져 있어요. 그죠? 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을 찾아내는 거, 항상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라는 부분이 조금씩 다 보입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차량.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스크래치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고차 외관 상태가 중요합니다. 외관 상태가 관리가 잘 된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차가 도색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도색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객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 후드 부분이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휀다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A필러 상태,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운전석 도어 상태입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뒷도어 상태죠. 뒷도어 상태,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뒤엔다 상태,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B필러 상태,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C필러 상태,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 트렁크입니다. 뒤에 트렁크 상태,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범퍼는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는 어차피 뒷범퍼 같은 경우는 소모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뒷트렁크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뒷범퍼는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 반대편 뒤엔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반대편 문짝 도어 상태,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수석 도어입니다. 조수석 도어,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휀다 부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밑에 부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색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밑에 부분, 그러니까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윗부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밑에 부분이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이 프라우틱이네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 하단 쪽에 이제 도색이 들어갔다는 걸 제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이 차는 도색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후드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뭐 앞범퍼도 제가 봤을 때는 도색이 들어갔을까요? 어차피 앞뒤 범퍼 같은 경우는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차량 제가 봤을 때는 외관 상태 이 정도면은 뭐 완벽하게 A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분적인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좀 타이어 상태나 전체적인 소모품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십시오. 타이어 보는 방법이 있죠. 타이어도 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어 주기를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019년도
46주차 타이어라고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그건 3년차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한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반 이상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반 이상은, 이 정도면 반 이상은 남아있다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크게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도어 상태에서도 스크래치 난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실까요?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고지해 드리고요. 뭐 차량 상태 뭐 완벽할 순 없죠. 중고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가 19년도 31주차 타이어라고 정확히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트레이드 상태도 한 50%밖에 남지 않았고요. 일단 뒷브레이크 상태는 이제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뒷브레이크 상태는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편도 동일할 것 같아요. 반대편도 휠기스 보이시죠? 휠기스 있다라는 거를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뒷브레이크는 타시다가 교체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단점은 부분적인 도색과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타이어 상태와 브레이크 패드들은 이제 시간적인 거 지나가면서 이제 교체해야 될 부분이고, 사이드 리피트는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드 미러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좀 유격 상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범퍼가 살짝 들뜬 거 보니까는 뭐 앞범퍼 도색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전체적인 유격 상태 보시면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일단 없어 보이고요. 단차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들 네,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갈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 뭘까요? 그죠? 잠시만요. 제가 문짝에 도색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포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죠? 도색이 신차 때 나왔을 때 도색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 차량의 냄새입니다. 냄새. 이 차량이 흡연 차량이 아닌지, 아니면 특정한 냄새가 나지 않은지. 이 냄새 때문에 정말 골머리 아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웬만한 흡연한 차량들은 냄새가 분명히 빠지긴 빠지지만은 바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겠죠. 뒷좌석들도 깨끗하긴 하네요. 그리고 차가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깨끗한 편이에요. 지금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마감재 상태나 가죽 상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깨끗한 상태예요. 차량은요, 이 정도면은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키로수가 7만 킬로다 보니까는 이 전동 시트 릴레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7만 킬로짜리 판매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 2, 3회 반복하셔갖고 어떤 소음이라든지 작동 유무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 어디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살짝 까진 부분이 있죠. 뭐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JBL 스피커 들어가 있네요. 옵션은 제가 봤을 때는요,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파워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긴 하네요. 반대편도 전동 시트, 그래서 전동 시트 2, 3회 작동 유무 상태 한번 확인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상이 없고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요. 마감재 상태도 있고 실내 상태는 상당히 좀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없고요. 제가 이제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운전석을 알았을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는 분명히 진동이 있을 수 있죠. 진동도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실내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썬루프까지 다 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어두워요, 그죠? 그래서 좀 밝은 데로 가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여기가 좀 편할 걸 일단 보여지네요. 네, 됐습니다. 지금 실내 상태 보세요. 일단은 실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편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시동을 켰을 때 이 차량의 어떤 엔진 부조 현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유의 경유 차량의 떨림은 있지만은 핸들이 가장 엔진과 가깝다 그렇죠. 핸들 잡아보면 어떤 떨림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동전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차량은 엔진 부조가 없는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RPM 자체도 크게 떨리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그 엔진 소음 자체도 문제될 만한 소음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엔진 소음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 유무 상태, 사이드미러 2, 3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들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모터입니다. 유리모터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이 흡연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담배 냄새는 나지 않은데 특유의 뭔가 향이 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담배빵 같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담배빵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담배 핀 차량들이 여기에 담배빵이 있어요. 담배빵이네요. 지금 보이시죠? 담배빵이 보입니다. 그래서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담배를 피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담배빵 있는 걸 봐서는 흡연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통풍 시트 상태 전체적인 거 확인해 보고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에어컨 확인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에어컨 확인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향기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를 뭔가 지우려고 했었던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향기가 되게 많이 나고요.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에어컨 뭐가 이렇게 쭈글쭈글 하네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향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미션 상태, 미션의 어떤 틀니 편탕이라든지 또 충격은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제가 스톨 시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톨 시험은 아시죠?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얼만큼 RPM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차량 상태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이제 RPM이 웬만하면 2000 정도 올라가야지만이 터보가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이 아니죠? 제가 깜빡했네요. 1500입니다. 네,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문제는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통풍 시트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상태도 제가 봤을 땐 이상 없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소모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도 있긴 있네요. 네, 썬루프 상태가, 이게 레일 자체에 문제가 많아요. 썬루프가. 그래서 썬루프도 2, 3회 작동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썬루프 닫히는 게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센터 가시면은 아마 이거 구리스인가 발라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고, 거의 조향장치에 이거 보이시죠? 소음 들리시나요? 조향장치에 유격이 있어요. 그죠? 이게 MDPS는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조향장치에 유격이 있는 걸로 이 차량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유격이 살짝 있습니다. 네,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캐닝이에요.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이 문제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상태 확인해 볼 거고요. 네, 전체적인 상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또 지금부터 또 봐야 되는 부분, 모든 소모품 상태들이죠. 소모품이 아니죠. 모든 기기장치들, 그러니까 라이트도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지금 실내등 상태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번호판 등까지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미끄럽습니다. 여기 기름 때문에. 아, 고장났네요. 역시 그죠? 사이드 리피트 들어오지가 않아요. 요거는 사이드 미러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쪽에도 HID 전체적인 라이트 상태 네, 이상 없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대편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미등까지 한번 다 확인해서 여기도 뭔가 라이트가 나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미등 네, 지금 라이트가 한쪽이 안 들어오긴 한데 미등이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미등 자체가 네,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많이 그죠?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타이어 상태, 편마모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 상태는 거의 한 40% 정도밖에 남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게 등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고무부스가 등속 조인트예요. 이 조인트 자체가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어펌이라든지 고무 부류들 어디 찢어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지금 이 고무부스 터진 부위 전혀 없죠.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체 부식입니다. 하체 부식. 야, 여기가 기름이 바닥에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 갖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부 부식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뒷범퍼는 도색이 한 번쯤은 들어간 차량이네요. 뒷범퍼 도색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그리고 진단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정 코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조등 하나가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코드 삭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티캐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티캐닝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더구나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잘못 확인하게 되면은 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네요. 네, 이거는 네,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 상태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통풍 시트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배관 깜빡이도 끄고 제가 엔진룸을 열어서 이 차량의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엔진룸을 열어서 이 차량이 어느 정도 소음 상태, 그러니까 지금 소음은 정상적인 소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특이한 소리가 난다, 쇠 소리가 난다라든지 특이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항상 보실 때는 이렇게 하드 케이스를 꼭 여셔갖고 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누유되는 부분, 인젝터 부분 누유되는 부분이라든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바이 가스에 블로바이 가스. 블로바이 가스가 얼마큼 나오는지. 대부분 젊은 차량들은 블로바이 가스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흰 연기가 심하게 뿜어져 나온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헤드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오일이 튈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뚜껑 열어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연기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엔진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이 차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시동을 끄고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블루바이가스 오일 캡을 열었을 때의 흰색 연기라든지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엔진 상태가 틀려지긴 하는데,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웬만하면은 구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차들을 대부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뭐 터보에 누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이 차량이 터보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가 문제냐면은 이거 동화샤, 여기 이제 인젝터 같은 경우 이제 이걸 꺼내 보면 그 안에 쇳덩어리 둥그런 게 있어요. 동화샤라고. 그게 이제 유격이 있어 갖고 이제 넓어져 갖고 그 안에서 오일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만이 이 차량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량에 이게 1.7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는 검증이 된 엔진이에요. 그리고 누유되는 부분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누유되는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네요. 일단은 성능을 어느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냉각수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 앞에 라이트 상태 2017년도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거, 라이트는 교체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라자이텍 케이블 열어서 이거 상태 한번 좀 확인해 볼 거고요. 뭐 특별하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 이 차량 문제될 만한 여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차량이 완벽하게 뭐 깨끗하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거,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 생각은. 네, 냉각수 상태 이 정도면은 깨끗한 편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뭐 차체에 어디 뼈대에 부식이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교체는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에어필터를 보니까는 이 정도면은 한 4-5천 정도는 탄 것 같고요. 일단 오일, 이게 에어필터를 보시면은 이 차량의 엔진 오일 교체 유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유 차량은요, 색깔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7만 킬로면은 연료 힐터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유 차량이 좀 까다롭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진 미션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차량으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보여집니다. 문제는 없고요. 이거 제가 한번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오일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브레이크 오일 열 때는 이렇게 캡이 나와요. 이 캡을 꼭 따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오일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측정기입니다. 이게 0.5%면 파란불 2개 들어와 있죠? 네,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수치고요. 네, 이상이 없는 걸로 일단 보여줍니다.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집어넣고 정상적으로 뚜껑도 닫아야 되고. 네, 제가 봤을 때 뭐 이 정도면은 크게 이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성능을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이제 여기 용인이에요. 용인 쪽의 성능과 인천 쪽의 성능은 제가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수원 쪽 같은 경우는 성능을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역 특성상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리고 사고 교체 유무 상태 전혀 없다라는 거.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맞습니다. 네, 이상 없고요. 네,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트렁크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뒤엔다도 이 스팟 자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살아 있습니다. 교체된 게 아니죠.
실리콘 처리된 부위들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뭐 여기서만 뭐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시운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꽃이죠.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시운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운전 반드시 하셔야 되시고요. 안전벨트를 매시고.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변속이죠.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하부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또 단점을 좀 찾아내는 역할입니다. 정상적으로 변속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량들은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운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엔진 미션에 대한 문제는 없는 차량을 일단 보여줘요. 제 생각은 어떤 하부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요. 엔진 미션은 참 좋은데 부족한 점이 제가 아까 단점으로 지적해 드렸던 거,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와이퍼 상태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나요? 네, 움직이네요. 그쵸? 이상이 없습니다.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게 일단 보여집니다. 차량 상태는요. 이렇게 단점이 아예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떤 중고차든 간에. 하지만 그래도 중고다 보니까 단점이 좀 나오네요. 이 차량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엔진 미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뭐 다른 문제죠. 일단은 뭐 소모품적인 문제. 네, 이 차량은 뭐 엔진 미션은 정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네, 정확히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단점이 많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 상태라든지 사이드 미러가 또 깨졌다라는 거, 그런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단점이 좀 보이는 차량이긴 합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객관화가 안 되겠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구입하러 오실 때 100% 다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객관화가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단점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결정권은 소비자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저희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